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영훈 씨,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뭔지 아시죠?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얼마나 핫한지 제가 표카드를 받았는데 네. 뜨거워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또 오늘 모시는 분도 네.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아마 5감, 6감을 총동원해서 오!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네. 분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 때는 이제 싱가포르고 2차는 베트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불과 1년도 안 돼서 만나는 거예요. 200 몇십 일 사이에 만나는 네. 건데 280일 280일 만이죠. 네. 그렇다면 1, 2차 그 북미 회담을 좀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 TV나 영화의 명작으로 알아보는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출발합니다.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반응이 굉장히 없으시네요. 네. 이 정도면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그냥 하루에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1박 2일. 지난번은 추상적인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약속이 네.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되는 실천의 출발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고 네. 또 이번에 실천의 큰 틀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거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네. 네. 회담이 이번 회담이라고 보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 지도자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이제 산책도 했지만 네. 그렇죠. 이번에는 보다 산책 거리도 좀 길어질 것 같고 네, 네. 뭐 그렇게 네. 보면 1박 2일도 저는 빠듯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럼 네. 산책 장소는 좀 나온 게 있나요? 하롱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3시간 거리에 네. 바다에 아주 그 섬들이 점점 떠 있고 그 거의 여행 호수 잡지 같은. 보면은 많이 나오는 그 그렇습니다. 장면들 있죠. 네. 저는 거기를 가면 좋겠는데 네. 두 분이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세 시간이니까. 3시간이면 조금 왕복은 6시간 잡아야 거리가 되니까 있네요. 네. 두 번째 제목도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기억나요? 민소리 이게 교수님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아,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교수님 표정이- 미소조차 안 지어주시고 네. 네. 이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1박 2일이니까 퍼스트 레이디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단 어떠세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이설주 여사는 가수고 직업이 그렇죠. 근데 멜라니아 우리 퍼스트 레이디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네. 뭔가 두 분이 이제 통하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설주 여사도 외교 부분에 있어서 내조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뭐 좀 훈련돼 있다. 뛰어나다고. 네, 아. 세련되게 아, 보이고 네. 멜라니아 여사도 역시 많은 그 순방 외교의 경험이 있고 특히 오찬이나 만찬이 한두 차례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그 만찬 자리에서 두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네. 있어서 오. 두 여성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저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바로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친구. 친구. 저거야 정말 전 국민이 본. 우리 친구 아이가. 그렇죠. 그 네. 대사. 지난해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고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열리잖아요. 북한과 미국은 아직은 수교 전입니다만 네. 사회주 국가인 베트남이 미국과 국교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네. 그 다음에 개혁 개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음. 미국과 국교 정상을 한 뒤에
개혁 개방의 속도와 그다음에 내용을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로서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친구가 돼야만 그다음에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공동 번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 저 친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미국과 베트남 친구 아이가, 그렇죠. 미국과 북한 이제 그들도 친구 아이가 이렇게 그러네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하노이냐, 응. 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많은 언론이 다낭일 것이다 했다가 다 틀렸어요. 네. 그래서 하노이로 결국 결정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일성 주석이 58년도, 64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네. 하노이를 방문했고 그때는 기차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의 의미는 베트남의 개혁 개방의 정치적인 심장부가 네. 하노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개혁 개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하노이 하니까 네. 이 또 친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친구의 장동건 씨로 빙의해서 한마디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 나올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노이. 오늘 여러 개를 도전하는데 하나도 안 터지네요. 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쉬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 좀 거고요. 서둘러 넘어가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두 북미 정상들이 네. 머물 호텔이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최소 뭐 5성급 이상은 될 거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 네, 그렇죠. 그건 알 네. 수는 없고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네. 베트남 당국이 많이 지원을. 많이 부담할 어.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베트남은 이번에 뭐 비용 지불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하는 거죠. 사실 올림픽 하나 유치하는 거나 이런 북미 정상회담 유치하는 거나 정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그럼요. 됩니다. 네. 아마 3, 4천 명 이상의 음.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베트남은 그럼 완전 재팟이 터져버린 거네요. 그냥 그럼요. 빵 하고 그냥 팝콘 터지듯이 그냥. 네. 네.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네. 하노이를 모든 전 세계 그 아.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겠어요. 그니까요. 네, 대단한 그렇습니다.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제 두 번째 네. 브로맨스까지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네.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의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개나 무려. 네. 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금수저 3세. 금수저 소름입니다, 삼세. 소름.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3대째 부동산 재벌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3대째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금수저 3세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자, 두 번째 평행 이론입니다. 육식마니아. 두 분 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도.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사실 좀 부러워요. 이게 육식을 좋아한다고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까 제육볶음 먹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같이 먹을 수 먹으면서 있다. 네. 네. 회담할 수 있다. 네, 이게 네. 이제 후보자 시절 때 그 그랬었죠. 네. 이야기를 했었죠. 혹시 이번에 1박 2일 동안 만나니까 네. 여러 차례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네네. 혹시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보시죠. 두 정상의 오른팔. 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떠오르는 네. 사람. 자,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동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네. 이방카 트럼프도 이번에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방카가 그러니까 올지는 아직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확실하진 네. 않고요. 네. 보통 보면 멜라니아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함께 가게 되면 이방카 여사는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방카 보좌관은 그렇죠. 보좌관 네, 여사는 네. 빠지는 경우가 많고 네. 김여정 부부장은 뭐 100% 갈 것 네. 같습니다. 그림자 수행이라고 하죠. 네. 항상 같이 다니죠.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리베로 같은 역할, 소방수 같은 역할. 네, 네, 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네.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번에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우선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네네.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북한의
양보 네. 또는 ICBM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정한 것들을 북한은 꺼내놓고 미국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되겠죠. 아마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네.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이 제재 완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재 예외 조항이나 뭐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그렇습니다.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자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과 그런 방향 설정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또 가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자 그렇게 봅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때가 싱가포르 회담 때라고. 작년 6월 12일이었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190cm가 넘다고 키가 엄청 네, 커요. 알려져 네.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반면에 160 후반 정도. 근데 보세요. 또 키 비슷하죠? 차이가 별로 안 네. 나네요. 네. 저도 처음에 엄청 신기했는데 그 비밀은 이 구두에 있었습니다. 신발. 네, 이 구두가 10cm가 넘는 키높이 구두라고 하는데 양자 정상회담을 할 때 네. 정면을 응시하게 보통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차이가 너무 나면 어떤 이렇게 경우에는 바라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앞을 보는 그렇죠. 뭐 가슴을 보고 있거나 아, 목을 네. 보고 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키를 대체로 맞춰서 네. 우리는 미국과 동등한 선상에서 지금 회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게 계속 선순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한쪽을 계속 추동해가는 네. 그런 건데 김정은 위원장 약속했잖아요. 서울 답방한다고. 그렇습니다. 언제 옵니까? 뭐 지금 이제 2월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3월 하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달 안쪽으로 네. 올 것이다. 꽃피는 춘삼월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네. 남산에서 벚꽃을 같이 보면서 같이 걷고 보고. 거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한반도의 흐름 자체는 네. 꽤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 이후에 이 동북아의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북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북한에서 네. 겨울에 꼭 해야 되는 일 뭔지 아세요? 봄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월춘 준비. 월춘 준비. 이 한파도 잊은 북한 주민들의 뜨거운 겨울나기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뉴스인가 보네요. 뉴스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멜로디는 좀 비슷하네요, 저희랑. 평원군 원화협동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새해 농사 차비를 차려나가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과 이거는 뭐야? 이 뭐가 막 쌓여 있거든요. 뭐 흙 같은 거랑 뭐 세비 같은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볏짚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잠깐 저 뭐예요?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똥이에요, 똥. DDONG 똥. 푸른 돈 이상 낼 목표를 내세운 금강군 석사협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작업 반년 이게 예전에 들었던 걸음 전투. 걸음 전투? 많은 전투를 들어봤는데 걸음 전투. 그 퇴비가 이게 네. 사실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네. 인분을 썼어요. 그래서 1인당 가구당 할당량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 모습인지는 몰랐지. 아니, 저 많은 양을 구하려면 얼마나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상상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지금 머릿속으로 네. 계속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분 얘기했잖아요. 네. 이 떡으로 좋은 걸음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스마트팜 같은 게 있대요. 스마트팜? 네. 저런 시설에서 하우스 장난 아닌데요? 굉장히 시설 오. 깔끔한데요. 발효 기질은 오. 톱밥이나 벽교 한 립방 미터당 닭 배설물
100 내지 150kg 각 배설물도 쓰네요. 100kg에서 150kg. 그러니까 뭐 배설물이랑 배설물은 다 모아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연 비료. 네. 유기질 재료들은 원료 한 톤당 그러니까 이걸 지금 TV에서 방영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러니까 굳이 그 현장에서 교육받지 못해도 이걸 이제 보면서 이게 교육이 되는 거죠. 중요하다. 네네. 강조를 하는 이렇게 거죠. 해주면 우리가 초반에 봤던 거는 굉장히 좀 약간 원시적인 네, 방법이었다면 맞아요. 후반에 본 장면들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예. 지금 북한 보면은 농업 생산량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농업에서 소위 말하는 펌프질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영훈 씨, 북한에 네. 애니메이션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1화 때 다뤘었잖아요. 우리가 본 거는 아주 그냥 조금. 극히 일부분.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세계관 같은 게 좀 드러나잖아요. 그쵸. 거창하게 표현하면 다음 영상이 바로 그겁니다. 통규정 지키자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요. 이거는 학교인가? 아, 약간 무용실 같아요. 응원 연습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지금. 난입. 자 그럼 세철아 빨리 오른뒤 교통공원에 가자. 가자. 가만. 오늘은 너희들끼리 가. 난 다음번에 가겠어. 아니 그게 응원대장끼리 더 중요해. 아니 아직까지는 교통 질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이야 그거 또 따라왔구나. 동생 남매구나. 자, 여기 앉아. 오빠 나 창문 옆에 앉자마. 에이. 이제 뭔가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시원하다. 창밖으로 손을 막 흔들고 있어요. 좀 위험한데? 학생 동무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됩니다. 학생 동무들. 그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그럼요. 동무들. 또 손 흔들어. 아, 하지 말라니까 좀.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라고. 이철은 얘들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라. 얘들아, 뭐라고? 흘렸어. 내가 흘릴 줄 알았다니까. 광고 회상이야? 다 찢겼어. 어떡해. 그러니 가라는 교통공원엔 안 가고 오빠가 엄마한테 갔다가 가도 된다고 하면서 혼나고 있어요 지금. 역시. 음.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교통이었어. 아무래도 얘네들 데리고 교통공원 가서 네. 따끔하게.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영훈 씨, 네. 뭐 좀 냄새 같은 거 안 나요? 잘 씻고 왔는데 오늘 향수도 뿌리고. 아니 영훈 씨 그 말고 네.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고소한 냄새. 다음 영상이 네. 맛있는 지금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특별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럼 북한에 이제 고소한 영상들이 나오는 거죠?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로부터 감자는 와, 상수식품이 몇 하나 가지야 이거 감자요리잖아요. 되게 전부 다 저게. 맛있겠다. 노릇노릇하게 와. 구워진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고프네 지금. 우연 참기름을 발라서 저 색깔 봐봐요. 그릇에 윤기가 담아 자꾸 소간장과 흐르는데. 함께 먼저 감자가루 만두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두는 우리나라도 팔아요. 그래요? 음식값을 그러니까 피를 준비합니다. 감자로 하는 거. 만두 피를. 음식감. 재료. 저 재료를 그람 단위로. 근데 이거 보니까 네. 맛내기는 뭔가요? 우리나라 그 다시 같은 거 같은데요? 이거 MSG. MSG. 아, 그 MSG가 또 들어가야지 맛있죠. 당연하죠. 네, 이런 다시. 걸 이제 또 넣어야지 이제 딱 먹었을 때 그래 이 맛이지 이렇게 딱 감탄이 나오거든요. 감자가루와 밀가루를 거루 섞습니다. 피를 먼저 만드나 봐요. 따르르륵 넣어가지고 1%의 끓는 소금물을 부어서 1%의 끓는 소금물을 넣어서 와. 손으로 저걸 다. 손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다진 파와 마늘, 소금, 후춧가루, 맛내기를 두고 걸어 섞어서 맛을 드립니다. 핵심은 뭐다? 맛내기. 맛내기. 이 만두소가 벌써부터 지금 준비됐습니다. 맛있겠다. 여기 만두소를 넣어서 곱게 빚은 다음 끓는 물에 두고 익힙니다. 만두가 다 익으면 참기름을 발라서 그릇에 담고 초간장과 함께 냅니다. 저건 진짜 먹어보고 감자가루 싶다.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이러면 보통 제작진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좀 가져오시지 않나요? 보통 그런데 저분들이 우리 밥도 안 주고 네. 영상만 틀어주고 준비도 안 했대요. 혹시 준비되어 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했는데 뭐. 되려고 했는데 역시가 됐습니다. 저건 진짜 맛보고 싶다. 저희도 사실 감자 요리가 많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먹는 건 네. 이제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그 감자탕에 들어있는 감자. 그 북한 사람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감자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맞는데 맞아요. 레시피는 좀 다른. 한 가지 분명한 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진짜 먹어보고 싶어. 그 북마크 TV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어머니 묘소를 한번 찾아가서 어머니 묘소에 한번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음식 한번 차려드리고 술 한잔 부어드리고 이게 나머지 여생의 소망이에요. 오늘 그리운 편지의 발신인은 소년째 이산가족협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심구섭 할아버지입니다. 지금껏 다른 이산가족들을 도와왔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역시 오랜 세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남도 정평군 함흥 밑에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인데 북한에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 있고 아버지하고 저는 남쪽에 나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을 혹여 잃어버릴까 하나하나 손수 정리한 앨범. 빛바랜 사진이지만 할아버지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이 사진이 제 어머니하고 마지막 사진이에요. 헤어지기 전에. 한국 전쟁 직전 할아버지의 가족은 북한 고향을 떠나 남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려간 아버지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6.25 전쟁 나기 전에 저희 부친이 구섭일 내보내라.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먼저 나왔다가 절 놔두고 어머니 다시 들어갔어요. 북한에. 남동생이 있으니까. 전쟁 난다는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전쟁 났으니까 완전히 헤어진 거죠. 갑자기 터져버린 전쟁에 북에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 혹시 군대에 입대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학도병의 지원까지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마음이 한 반, 또 반은 어머니하고 동생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반, 그런 마음으로 학도병 들어갔어요. 학도병으로 북한까지 갔지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할아버지. 40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북쪽의 동생들과 편지 한 통을 주고받게 됐는데요. 반가운 편지엔 슬픈 소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어머님은 1967년 6월 21일 뇌출혈로 지금 집에서 별세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의식을 회복하고 구섭일로 보고 싶구나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난. 생사를 도려내듯 헤어졌던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어머니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데요. 의식을 회복하고 저 이름 불렀다는 얘기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 3, 4일은 뭐 아무 생각 나지 않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어머니의 산소. 할아버지는
뒤늦게나마 동생에게 부탁해 작은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니 묘소에 손잡고 가자던 남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척인데 걸어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세월만 무심히 할아버지를 스쳐갑니다. 어르신, 그러면 지금 북한에는 어느 분만 좀 계세요? 지금 북한엔 그 여동생이 살아 있습니다. 오빠 무릎 위에서 재롱 부리던 제가 이제 파파 할머니 되었습니다. 그 편지 받고 제가 울었어요. 아, 세월이 꽤 흘러갔구나. 훌쩍 지나간 세월이 실감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할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북쪽 고향에 살고 있을 여동생을 생각하면 쉽게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가신다면 어떤 거 제일 먼저 좀 해보고 싶으세요? 하늘에 제가 북한에 간다 하면은 어머니 묘소 제일 먼저 가죠. 어머니 묘소에 가서 한번 실컷 울고 또 따뜻한 밥 한 분 대접해 드리고 그 절 한번 하고 싶고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을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것.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일이 신기루 같기만 한 이산 가족들. 심구섭 할아버지도 하나 남은 여동생과 꼭 한번 만나길 바라며 간절한 인사를 건네어 봅니다. 아, 기수가 너하고 헤어진 지 이젠 70년 세월이 흘렀구나. 아, 너 맞다나 오빠 무릎 위에 재롱 부리던 네가 이젠 할머니가 되고 나도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같이 어머니 묘소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날이 오겠지. 언젠가 그리운 여동생의 손을 잡고 고향 땅에 있는 어머니와 남동생 묘 앞에 고운 꽃 한 송이 놓을 날 오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